워닝홀리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4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날 워닝홀리스가 마이너스 2%대 갭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반등 흐름 나와줬죠. 그러면서 요 48,500원 매물대 구간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라고 밀리면서 이날 마이너스 2.16% 하락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거래량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잠시 쉬었다가는 구간이 나온 건데 특히나 금요일날 금감원 공시가 올라왔었어요.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였죠. 아마 이 공시 보시고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모회사인 이 원익, 자, 이 현상이죠. 점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계열사인 이 원익 큐브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고 원익 IPS 19%, 원익 머티리얼즈는 윗꼬리라고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15%대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원익 PNE도 종가는 10%인데 장중에 22%까지 급등 구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원익 QNC도 장중에 7.46%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자, 이날 모회사인 원익과 그리고 계열사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워닝홀리스만 쉬었다 가는 구간에 나왔어요. 그중에서 모의사인 원익이 이 현상을 달리면서 우리 워닝홀리스 주주님들 원익으로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러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금요일날 올라온 이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부터 시작을 해서 모회사와 계열사가 주가 상승이 나온 이유와 함께 워닝홀리스가 쉬었다 가는 구간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워닝홀리스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음 주 워닝홀리스의 주가 전망과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어요. 요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워닝홀리스 2026년에도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금감원 공시사항을 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보고 의무 발생일이 12월 22일이었어요. 12월 22일이면 언제죠? 요 날이죠. 이날 윗거리가 좀 길게 달렸었는데 자, 요거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발행 회사와의 관계가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인데 자, 비율을 보시면요. 자, 이전 보고서에는 49.29%, 이번 보고서에는 48.2%란 말이에요. 약 1%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했다는 거죠. 보고 사유를 보시면 특별 관계자 장내 매도, 즉 장중에 매도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83만 9천 주를 매도하면서 비율이 1.09%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매도한 금액을 보시면 얼마에 매도했죠? 3만 3천 원대, 3만 4천 원대. 자, 김동선 씨가 약 9천 주를 팔았는데 매도한 날짜가 10월 22일 날 그리고 10월 29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지배회사죠. 자, 이 호라이즌에서 매도한 거는 12월 19일 날 그리고 22일 날 나눠서 매도를 한 건데 이렇게 매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통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이거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인데 자, 요 기사를 보시면요. 워닝홀리스 템버거 대자 오너 이사회사 주식을 던졌다. 자, 요러한 기사가 올랐어요. 제목만 보면요. 굉장히 악재성으로 의심이 될 만한 그러한 기사 제목으로 올라왔던 건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워닝홀리스가 템버거 나오니까 자, 원금에 내면 없는 230억의 수익을 챙기면서 전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 지배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요 밑에 쭉 내려보면요. 지금 원익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배 구조라고 해서 일단 창업주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3남매. 장남, 차남, 장녀가 37%, 37%, 26%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호라이즌이 실지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원익이 있는데 이 호라이즌에서 1.7%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낸 거죠. 즉, 지배 구조의 수직 계열화. 이거를 목적으로 장내 매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호라이즌 실지배 회사고요. 그리고 모회사. 여기에서 바로 워닝홀리스 그 밑에 이렇게 자회사들.
상장이 안 된 계열사까지 자 이러한 구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익 그 밑에 원익홀디스 그리고 원익 QNC, P&E, 머티리얼즈, 원익큐브 그리고 원익 IPS, 로보틱스, 케어랩스 자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그룹 내에서 이 흡사병 이슈도 있습니다. 요거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원익 P&E하고 원익 P&E 시스템즈 지금 합병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 원익 IPS가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2차 전지 부분 자 이 부분을 통합화하는 거예요. 통합화. 지금 2차 전지가 과거에는 전기차로 주가 상승이 나왔다면은 최근에는 ESS로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TLI 그리고 원익 D2I 둘 다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인데 이 두 개 회사를 또 흡사병을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즉 그동안에 적자폭을 이어갔던 기업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흡사병으로.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이 AI 테마 여기에는 반도체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원익 머티리얼즈 특수가스입니다. 가스.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특수가스가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원익 로보틱스 그리고 ESS인 이 머티리얼즈까지 즉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이 AI 쪽, 이 성장 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워닝홀리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그룹 자체를 수직 계열화하면서 또 여기에 지배 구조 개편까지. 자, 요거까지 포함하면서 이번에 지분 매각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악재인가요? 악재가 전혀 아니죠.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자, 워닝홀리스를 제외한, 자, 원익, 점상입니다, 점상. 자, 원익이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이유는요. 일단 뭐 기사가 여러 개 올라오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반도체 국산화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인 기업이 원익 IPS가 있죠. 자, 이번에 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을 받으면서 원익 IPS가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고 이 영향으로 모회사인 이 원익이 상한가까지 직행을 한 거예요. 특히나 이 반도체 하면은 어디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 금요일 날에 7%대 장대 양봉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만큼 이 반도체 업황 개선을 통해서 자, 이 원익 IPS가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이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모의사인 이 원익까지 상가에 안착을 한 거예요. 특히나 이 원익 IPS는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7%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삼성이 주 공급처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수직 상승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자, 원익 머티리얼즈. 자, 미세 공정의 공기를 판다. 이러면서 특수가스 쪽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전망이 되면서 자, 이 특수가스는 뭐예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필수 핵심 소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워닝홀리스. 자, 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요 공시가 올랐는데 자, 이때는 이 내용이 주가에 하나도 반영을 받지 못했어요.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45.9%짜리 초대형 계약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반영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요 밑에 이 선급금. 지금 날짜가 계약일로부터 14일이네. 아직 이 선급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의 반영을 못 받은 것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14일 이내에 선급금 이 400억 원이 입금이 됐다. 자, 이런 공시가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때부터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원익큐브 산업재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 원익 P&E도 2차 전지 자동화 강자, 아시아 넘어서 유럽 미주로 2차 전지 테마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자, 이 ESS. 자, 최근에 이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 상승을 했잖아요. 자, 이 AI 데이터 센터 옆에 이제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대량으로 건설이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는요, 중간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략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장 장치. 자, 요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 2월 달부터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양산이 들어가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자, 이게 필수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수요가 이 로봇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원익 PNE까지 장대 안봉을 쌌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원익홀드스는 왜 주가가 안 올라가요? 지주사인데. 자, 앞전 구간에서는 원익홀드스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자, 처음에는 로봇 테마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자, 로봇으로 주가가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자, 이제 반도체 섹터가 불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원익 IPS 자,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자, 이걸로 인해서 주가를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대두가 되면서 ES 쪽으로 머티리얼즈 자, 이쪽이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 플러스 특수가스까지. 자, 이러면서 원익홀디스가 10배거까지 나왔던 거예요. 10배거. 2025년도에 주가 상승률 1위가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이 원익홀디스. 자, 근데 금요일날 원익홀디스 왜 쉬어갔을까요? 자, 일단 이유는요. 자, 원익홀디스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3조 7천억이에요. 3조 7천억. 시총이 크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원익은요. 자, 2,500밖에 안 되죠. 가볍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익 큐브는요. 744번. 이렇게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상한가에 금방 안착이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원익 IPS는요. 자, 3조 7천억. 자, 시총이 가장 큽니다. 원익 IPS는. 근데 원익 IPS는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왔던 거예요. 자, 지금 이 기업 개요를 보시면요. 컨센을 들어가서 자, 그전에는 적자였단 말이에요. 적자. 근데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자, 이번에 대규모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이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날 10%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유랑 동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같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는요. 자, 4,300억이죠. PN이 1,900억이에요. 원익 QNC 6천억이죠. 자, 근데 원익홀디스는 시총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러한 모회사랑 계열사를 먼저 끌어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익홀디스 주가가 올라갈 건데 자, 일단 원익이 점 상한가로 이제 투자 주의딱지가 달립니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정보 지정 예고까지 올랐죠. 자, 그러면은 이 원익에 몰렸던 돈이 어디로 이동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지주사인 원익홀디스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맞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 수급은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같은 로봇 섹터여도요. 수급이 어떤 날은 레인보우로 몰렸다가 두 달 로보티스로 밀렸다가 로보티즈로 밀렸다가 한라캐스트로 밀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모회사인 원익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오다 보니까 자,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원익 홀디스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익 홀디스가 지금 이틀째 자, 56,000원 고점.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52,200원을 찍었어요. 자, 근데 이 5만원짜리 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호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바뀌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에요. 아마 어제 이 호가창 보셨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49,950원. 요 위로 5만원. 그리고 요 위로 51,100원. 51,200원. 51,300원. 지금 요 자리까지 앞에 매도 호가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왜냐면요. 호가가 2배로 뛰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도 2배로 뛰는 거죠. 49,950원에 매수를 하더라도 51,100원 한 호가만 올라가더라도 얼마 올라간 거예요? 자, 150원 올라간 거잖아요. 100원이 올라간 게 아니라 150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도 2배가 되는 구간.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 매매 방법도 있습니다. 밑으로 눌리면은 사고 올라가서 뭐 51,100원, 52,000원 올라가면 또 바로 매도 때리는 거예요. 어차피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맞고 또 밀리기 때문에. 자, 단타로 밀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또 밑에서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앞 구간에 호가를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가 많이 어려워요. 저항이 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날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왜? 수급이 이 원익 모회사 그리고 원익 계열사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거래량까지 줄어버리니까 이 5만 원 구간을 돌파를 못했던 것뿐이에요. 다만 지금 정고점 매물대 자리였던 요 48,500원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자, 이 윗꼬리는요. 이 구간에 쌓여 있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했다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5만 원 라운드 피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 5만 원 구간이 뭐가 되죠? 이제부터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위로는 뭐가 없죠? 매물대가 전혀 없는 자리죠.
즉 이 세력 놈들이 주가를 마음 놓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5만 원 구간만 돌파 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맞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요. 워닝홀리스 2026년에도 요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특히나 CES 2026. 자, 요게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워닉 로보틱스가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요 CES 2026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컨트리에 이제 한국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참가 기업을 보시면요. 요 밑에 W, 워닉 로보틱스니까 W겠죠. 자, 여기에 워닉 로보틱스. 자, 참가 기업에 딱 이름이 올라와 있죠. 자, 워닉 로보틱스가 여기에 왜 참가할까요? 메타랑 이 알레그로 로봇손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요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 99.9%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알레그로 로봇손을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개발 과정에 대한 성과. 자, 여기에 대한 발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이 세력 놈들이 자, 이거를 다시 이슈로 끄집어내면서 자, 뉴스로 도배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러면은 워닝홀리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장대 한번 쏘면서 그냥 5만 원 라운드 피겨구는 그냥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워닝홀리스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금요일 날 자, 이렇게 윗골을 달고 주가 밀렸다고 해서 뭐 하시면 안 돼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투명 물량 던지고 나가는 순간 바로 장대 한번 쏘면서 요 5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을 강력히 뚫어내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1월 7일 날 새벽부터 자, 뉴스 기사가 올라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날짜로 따지면 5일, 6일 이틀이죠, 이틀. 자, 이틀 동안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매물대를 맞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 요 5일선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이 5일선 부근이 자, 요거를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 자리 보이시죠? 자, 일단 1차 지지 구간을 여기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여기를 맞고 나서 밀렸다가 뚫어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돈을 써서 저항을 뚫어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지지력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30일 날에 장 시작하자마자 위로 쏘고 주가 바로 밀려버렸죠.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말아 올렸잖아요. 요 자리를 가격으로 보시면은 요쯤 되겠죠. 한 45,500원 부근. 자, 요 자리가 1차 지지 구간. 그리고 2차 지지 구간은 또 거래량 터트리면서 맞고 나서 밀렸죠. 그리고 또 거래량 터트리면서 여기를 뚫어냈죠. 자, 이 자리도 지지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2차 지지 구간이 만약에 5일선이 이탈이 된다. 급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럴 때 누가 돌아요? 단타 개미들. 자, 이 단타 개미들 털어내기 위해서 이 5일선까지 이탈시키면서 밑으로 좀 더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자, 그럼 2차 지지구간이 41,500 구간. 자, 요 자리에서도 지지력이 강력하게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분할매도 접근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비중을 더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일단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요. 이전 저항 구간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를 해줬던 자리. 자, 이러한 자리에서 지지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매도 타점은요.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맞고 나서 밀렸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요. 자, 근데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요 고점을 찍었던 이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와요. 자, 이거는 100% 맞고 빠진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죽으면서 매물대 터치하고 눌렸을 경우에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분할매도 타점을 잡고 차익 실현을 했다가 눌림 구간에서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안정적인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그동안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께서 이 워닝홀리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고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 자, 이러한 이유도 명확히 아셔야겠죠. 그리고 또 주가가 밀릴 때는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수 타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이 고점, 고점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만 내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점에서 다들 뭐가 생기나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5%만 더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야지. 5% 올라갔어요. 매도하시나요? 매도 안 하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요? 자, 이렇게 깊은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11월 달 고점 구간에서 이 바닥 구간까지
몇 프로 하락 나왔어요? 무려 36%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의 비중을 담고 있었다 했을 때 마이너스 360이에요. 이거 버틸 수가 있나요? 못 버팁니다. 비중이 더 많아요. 1억을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3,600이에요. 이거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자, 이 분할 매도는 습관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러한 깊은 조정 구간도 버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익도 받고 현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현금 가지고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력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가 반등 나오잖아요. 자, 이 수익률은 2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워닝홀리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최근에는요. 좀 내려보시면은 자, 요 날짜가 12월 22일이에요. 이때 주가가 33,200원이었고 시간이 14시 51분이죠. 자, 2시 51분인데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날도 마찬가지로 매물대를 뚫어냈죠. 그리고 나서 요 5일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리가 뭐라고요? 지지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 물론 그 전에 이틀 동안에 요 매물대 구간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왔어요. 왜? 수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장대 한번 터졌잖아요. 자, 이때 누가 들어와요? 단타 개미들. 이 물량 털어내줘야만 주가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요 지지권을 이탈시킴으로써 투매를 유발했고 이 물량 받아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자, 워닝홀리스 33,100원 부근 5일선 반반매에서 들어와주면서 지지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33,1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요 밑에 12월 15일 날 요날이 요날 단기 고점 자리죠. 자, 여기 분할 매도 후에 추가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 그러면 이 15일 날 봐야겠죠. 자, 좀 내려보면요. 15일 날. 자, 이때 보시면은 요거는 MTS 화면이에요. 시간이 11시 19분. 점심 식사로 나가는 도중에 이 정고점 구간을 돌파해 버리는 장대 안봉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이때 38,100원. 이때 당시 현재가가 38,100원이었어요. 자, 워닝홀리스 장대 안봉 터지면서 신고가 경신.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로 수익 챙겨가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증시가 12월 18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자, 이날을 뭐라 불러요, 우리가? 내 마녀의 날. 즉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수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날. 자, 이런 날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요날 고점이 얼마였어요? 33,550원. 약 45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머리 꼭대기 부분이잖아요. 자, 요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앞전 구간에서는요. 요거 차트를 좀 당겨 볼게요. 자, 요 날짜가 언제예요? 11월 18일 날. 이날 또 추가 매수점을 잡아드리고 요 날짜가 11월 12일이에요. 자, 이때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32,600원. 이 전날의 종가. 이거보다 한 호가라도 위에 올라와서 종가 마감하게 되면은 매매 거래 정지였거든요. 앞전 구간에서는 정지시키고 나서 밀렸다 갔죠. 그쵸? 그러면 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밀렸다 갈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날짜 11월 12일 날 쭉 내려볼게요. 글을 워낙 많이 올려드려서 11월 12일 날 여기 있네요. 요 11월 12일 날에 자, 워닝홀리스 전고점 매물대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32,600원 위에서 종가 마감하면 매매로 정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 분목 차트인데 전고점 매물대 자리예요. 맞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맞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가 있다? 매물대. 자,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물선을 하고 돌파를 하든 아니면 앞전 거래량보다 더 대량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뚫어내든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이날은 이 매물대 돌파 여부가 중요했던 게 아니죠. 자, 이 32,600원. 요 위에서 종가 마감하면은 매매 거래 정지기 때문에 이때 당시 주가가 32,650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현재가 32,650원 부분에서 절반 비중 차익 실현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날에 약간의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부터 조정이 시작되면서 몇 프로 하락? 36%예요. 36%. 이때 분할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도 받고 현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조정 구간 당연히 버텨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자리가 21,500원. 자, 이 지지 구간인데 자, 요 날짜가 11월 18일이에요. 자, 위로 쭉 올려서 11월 18일 날. 자, 여기 있네요. 자, 요 11월 18일 날짜 보시면은 이때 당시 현재가가 21,550원이었죠. 시간이 13시 7분, 1시 7분 동일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전고점 매물대 자리였는데 맞고 나서 밀렸다가 뚫어냈던 자리, 거래량 터지면서. 그럼 이런 자리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지지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
지금 요 21,500 구간 밀리니까 밑에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주면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던 자리여서 이때 21,500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12월 12일 날 절반 매도 후에 비중 추가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자, 이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난 이후에 매수 타점이 1, 2, 3, 4일 동안 계속 왔었어요. 이탈시켰다가도 아래꼬리 말아 올리고 밀리더라도 지지를 받고 갭 하락으로 시작됐더라도 요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마감했죠. 그리고 다시 이탈됐다가 아래꼬리 말아 올렸기 때문에 요 21,500원 구간에서 지지력이 강하게 나와줬다는 거죠. 자, 이때 신규로 들어오셨던 분들도요. 자, 이날 고점 말고요. 자, 분할 매도했던 요 12월 15일 날. 자, 요날 고점까지 몇 프로 상승 나왔어요? 73%. 그리고 최근 고점까지 했을 때는요. 120%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요. 주가라는 게 아무리 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 없다? 없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올려갑니다. 저점을. 그럼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고 자, 이 현금 가지고 눌림 구간에서 비중을 다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다시 주가가 반등해 줬을 때 이 수익률이 더 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파동을 이용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워닝홀리스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워닝홀리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주가가 밀렸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 몇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 내가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지, 이러한 매수 매수 타점들까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제가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어요.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원익. 자, 이렇게 원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구독자 대응방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나는 이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익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요러한 매수매도 타점들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원익 또는 원익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입니다. 어떠한 금전적 요청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 요거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원익 또는 원익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번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도 계실까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요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제 직통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기차기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요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면서 제 번호까지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선 사용이 안 되겠죠.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보시면 문의라고 적혀 있어요. 요 옆에다가 원익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익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 신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원익 또는 원익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11월 24일 날 보시면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었죠. 자, 요 날짜에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드린 건데 이날 이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 반대 그램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날이에요. 자, 요날 제가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완전히 해지가 된 이후에 자,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깊어진 구간에서 일단 첫 번째로 뭐 하시면 안 돼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주는 역할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고점에서 급등이 나올 때 올라타실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바게스일 자리 왔잖아요. 이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가실 거예요. 당연히 이 저점에서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로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자, 얼마나 빠졌죠? 36%.
자, 이렇게 단기간에 30% 이상의 하락이 났을 경우에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 그럼 제가 이때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워닝 홀리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뭘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바로 요 구독 버튼. 저는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을 안 눌러놓고 계시잖아요.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서 PC에서나 제 영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놓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완료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뜰 겁니다. 알람이.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 들어오셔서 제 영상 시청하시면은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요 아래 요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자, 요 좋아요 버튼도 요거 눌러주신다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는요, 댓글을 쭉 내려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당시 제가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요 기회라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요, 기회가 아닙니다. 자, 이 워닝홀리스 2026년도에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한 번씩만 댓글로 꼭 좀 적어주세요. 자, 제가 오늘도 워닝홀리스 일요일 날 영상을 좀 촬영해 드렸는데요. 자, 우선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주가 밀렸다고 해서 뭐 하시면 안 된다?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5만 원 라운드 피어 구간. 자, 여기만 뚫어주면 이때부터는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위에는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전혀 없는 자리. 즉, 이 세력놈들이 주가를 마음 놓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장대만 터지면서 5만 원 구간 뚫어내면 이때부터 또 뭐가 나와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 자, 앞전 구간에서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해야겠죠. 특히나 이 CS 2026에서 이 메타 로봇선 관련해서 초대형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는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 AI 쪽 반도체 테마에서 어디로 옮겨갈 수 있다? 로봇으로. 왜냐하면은 자,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2월 달부터. 보통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똑같이 양산이 들어가고, 이 아틀라스는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 사람 대신해서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대체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 외에도 중국에 있는 이 로봇 기업들 대부분 올해부터 대규모 양산이 시작이 돼요. 양산이 시작되는 건 뭐다? 이제부터 매출이 잡힌답니다. 매출. 그동안에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에 올라왔다면 이제는 매출이 잡히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로봇으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 자, AI 다음은 로봇이다 이러면서 자, 올해 행정명령 발표를 검토를 하고 있죠. 이 로봇 관련 행정명령 발표를 하는 순간 로봇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미친 불장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뭐라고요? 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 투자 규모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 이 세력들의 의도가 잠시 쉬었다 가는 구간, 즉 조정으로 만들다가 밑에서 물량을 다시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이때랑 마찬가지로 투경을 달고 나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나올지,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급 체크뿐만 아니라 자,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빠른 대응을 하면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내용들 어디서 말씀드린다고요? 자, 바로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요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저 김프로랑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원익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 타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익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요.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뜨면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워닝호디스 주주님들, 자, 올해 워닝호디스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